이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의 정보를 받는 시간인데요. 건강의 정보를 받으면 받을수록 참 유익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많은 정보를 허락하신 김영택 탁관절 수면 장애 전문 치과 병원 김영택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그동안 편안하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일단 부정교합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정상교합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교합이란 무엇이냐면 크게 저희가 4개나 5개 정도를 나누는데요. 예. 첫 번째는 어금니, the first mollar가 그러니까 아래 어금니가 위에 어금니에 비해서 약간 앞쪽으로 위치하고 해서 또 위에 어금니 뾰족한 부분이 아래 어금니 이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예.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바지 지퍼를 연상하시면 돼요. 예. 하나 길다란 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예. 현상이 돼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가 앞니, 프론트 인사이저, 그러니까 앞니와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예. 위 앞니가 아래 앞니를 살짝 덮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보통 거기도 수치가 있어요, 사실. 2mm, 2mm가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냥 윗니가 아랫니를 살짝 덮고 있어야 된다. 예. 세 번째는 씹는 면, 오클루전이라 그러는데 이가 우리가 알기로는 가지런히 있어야 되고요. 예. 이와 이 사이 치아 공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가 따다닥 붙어야 되면서 예. 이게 아름답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보통 정상교합의 그 조건이고요. 네 번째는 치아의 각도나 크기. 치아도 이도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앞니보다 바로 옆니가 1mm 정도 짧아야 돼요. 황금분할이라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정상교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쉽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정말 그 할리우드 배우들 보면은 아주 이쁘잖아요. 이렇게 웃을 때도 이쁘고 예. 그게 바로 정상교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은 돈을 들여서 고철 미니어를 하든지 크라운을 씌우든지 해서 그런 마우스 그러니까 예. 이쁘게 만든 거고요. 예. 그런 정상적인 교합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정상교합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정상적인 교합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 전 인구의 10% 정도로 보고 있죠. 예. 아, 그렇게 이게 작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조건이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면 예. 이 정상교합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뒤에 턱관절과 부정교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부정교합과 턱관절은 정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 사실은 부정교합과 턱관절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 턱관절의 역사로 들어가야 돼요. 아, 예. 들으시면 조금 지겨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예. 사실은 1936년에 예. 이비인후과 의사인 호스텐이라는 의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처음으로 턱관절 질환이 레코그나이즈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환자들이 계속 오고 귀가 아파서 오는데 귀는 멀쩡하고 예. 얼굴은 아프대는데 별다른 이상을 못 찾겠고 그래서 예. 고민을 하다가 잘 보다 보니까 그 환자들 대부분이 뒤에 포스테리어 이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가 제대로 없어서 이러한 턱관절 문제가 오지 않을까 하고 코스텐이 논문을 썼죠. 환자들 예. 그러니까 케이스 리포트죠, 뭐. 썼더니 예. 린니가 없더라.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 턱관절 영역이 치과 영역으로 이제 그때부터 넘어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예. 이에 관련된 건 치과 의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이후부터 턱관절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예.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그것들을 하게 되면 크라운 정상적인 교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틀니를 만들던 브리지를 달던 예. 지금은 임플란트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합을 맞추는 행동, 교정 이런 것들이 돈이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예. 환자들은 굉장한 많은 돈을 내야 됐고 예. 거기에다가 시간도 엄청난 시간이 2, 3년 정도 들어갔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예.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턱관절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턱관절이 아프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시 3년 정도 지나니까. 예. 그래서 저희 대학 그 전까지는 턱관절이 어떤 그냥 케이스 리포트에 의해서 치료가 됐다면
그다음부터는 네. 정상적인 리서치가 들어가기 이게 한 30년, 40년 됐거든요. 아, 그래서 리서치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리서치에 대한 결론이 예. 턱관절의 그런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생각한 코스텐디즈, 의비누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잠자는 그런 패턴에 의해서 예. 벌어지는 것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났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부정교합이 턱관절이랑 관련은 2% 정도밖에 없고 거의 없다. 아, 지금 라고 현재 아시면 결론이 그렇게 냈습니까? 예. 거의 예. 부정교합이랑 턱관절이랑 관련이 거의 없고 대부분은 먹는 습관, 씹는 그런 패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 우리 한국의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 틀니 막 끼고 계신데도 고기 예, 잘 예. 씹으시고 그렇죠. 막 틀니가 막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막 그렇죠. 그냥 툭 떨어지시는데도 그냥 잘 드시고 문제없이 해피하게 사시거든요. 예. 그거라 보시면 돼요. 이가 꼭 턱관절이 이르는 원인은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예. 그럼 현재는 그럼 어떤가요? 그러면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그 치료하나요? 그래서 저희 좀 전에 그 원인 치료를 하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습관들이라든지 이런 먹는 패턴에 대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치료는 보통 이런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무슨 크라운을 씌우거나 교정을 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 나이가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치료를 하도록 레코멘드 되고 있죠. 예. 권장되고 있고요. 예.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은 스트레스 리덕션 식으로 해서 저희는 사이칼로지스트와 같이 일하고 또 예. 물리치료 같은 행정을 하고 함으로써 저게 그러니까 자잘한 그런 예.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을 항상 치과 연맹에서도 그렇고 더 권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예. 턱관절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예. 병원 선생님이 이거는 교합이 안 맞아서 이가 빼뚤빼뚤하고 사랑니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턱관절이 왔으니까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 음식을 더 맛있게 씻기 위해서 예. 이가 없는 이를 임플란트를 하거나 예.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교정을 한다 그러면 it's okay. 예. 치료들은 그거는 예. 본인들의 그런 심리적인 거와 그러니까 코스메틱 같은 거와 펑션을 위해서 그런 예. 치료를 받는 거는 오케이지만 턱관절을 위해서 교정을 하거나 크라운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일단 아니라고 아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치과들이 또 그러면 뭐 사이콜로지스트나 이런 다른 그 전문의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겠군요, 앞으로는요. 그럼요. 저희 턱관절에서 최근에 나온 리서치 보면은 예. 저희 턱관절 오랄 메디슨 저희 턱관절 의사들을 만나기까지 보통 예. 4군데나 5군데의 의사들을 거쳐서 오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외국 분들은 페인 사이칼로지스트가 있어요. 왜냐면 스트레스에서 호르몬 자체가 턱관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그 스트레스에서 하는 행동들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페인 사이칼로지랑 같이 저희들이 워킹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턱관절이라면 언제나 그냥 그 치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네요. 그럼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잘못된 권유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문의들은 언제나 가까이 의논하면서 이런 건강도 더 많이 체크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좀 강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린 서머라이즈 할 텐데요. 첫 번째, 정상교합. 정말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저희한테 심히 보기 좋았더라처럼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가 가지런하고 이쁘다. 10%밖에 안 된다. 90%는 정상교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정상교합이 턱관절 치료와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사셔도 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턱관절 질환은 보통 씻는 음식이나 습관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음식 질긴껌, 오징어 지포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제 말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스트레스 리덕션,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을 광고를 하셔야 돼요.
예, 물론 예. 그 스트레스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제든지 한국 분들은 문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예. 마시고 예. 어디든지 궁금하시면 문의를 해서 꼭 답을 찾으시도록 저는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턱관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물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